자, 개념 11번 극한 추론 기니디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얘들아, 개념 11 자체에다가 별표를 좀 치세요. 여기 별표를 치고, 얘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굉장히 오답률이 높아. 오답률이 높아요.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학생들이 증명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데, 요 문제 유형을 푸는 방법을 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써줄 테니까, 그 방법대로만 연습합니다. 알겠어? 보자. 첫 번째, 우리 기니디를 추론하는 연산법 첫 번째 중에서 뭐가 있는 거냐면 진동 발레를 먼저 알아야 돼. 사실은 발레라는 게 발레에 반대되는 예를 드는 건데 이 진동 발레를 우리는 개념으로 기억할 겁니다. 자, 개념으로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제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어떤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어. 자, 얘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간다고 보자. 자, 그리고 BN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반대로 진행된다고 보자.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봐.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는 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 수렴합니까? 다 더하면 다 뭐야? 다 0으로 수렴하죠. 오케이, 수렴해. 수렴한다. 그죠? 그 다음에 an 곱하기 bn 수렴해 안 해? 다 곱하면 얼마죠? 다 곱하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괜찮지?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절대값 an 수렴해 안 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가니까 절대값 AN 하면 다 얼마야? 1, 1, 1, 1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수렴해.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봐. 자, 수열 AN의 제곱. 역시 마찬가지겠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다 뭐야? 1로 수렴을 하죠.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잘 봐. 요렇게 정리하는 거야. 지금 여기 진동하는 수열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니까 두 수열의 합이 수렴해. 두 수열의 곱도 수렴해. 수열의 절대값도 수렴해. 그 수열의 제곱도 수렴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래 수열이 수렴하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개념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어떤 두 수열의 합, 두 수열의 곱, 어떤 수열의 절대값, 어떤 수열의 제곱. 이 녀석들이 뭘 한다고 해서? 이 녀석들이 수렴한다고 해서 원래 수열의 각 녀석이, 각 수열이 수렴하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왜 아니다? 이런 진동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다. 인데 이게 문제에 나올 때마다 발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자체를 개념으로 기억한다. 알겠죠? 꼭 기억해줘. 여기 문제 푸는 방법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우리 배운 내용 중에 이미 배운 거니까 전체 수열과 부분 수열. 그죠? 전체 수열의 수렴 여부 그리고 부분 수열의 수렴 여부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 앞에서 공부했다. 그쵸? 전체적인 수열이 수렴을 하게 되면 그 녀석의 부분은 수렴한다고 볼 수 있지만 부분적인 수열이 수렴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수열이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건 그렇지 않다. 얘는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다. 자, 세 번째. 극한값의 성질.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즉 수렴과 발산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그죠? 알 수 없을 때는 우리 뭐 한다 그랬죠? 그렇지. 치환연산법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개의 내용을 가지고 극한추론 기니디를 지금부터 참고지에서 판별해 볼 건데. 자,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요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고 팁이 있어, 팁. 자,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면서 쌤이랑 정리했던 부분이야. 정리했던 부분. 명제의 참거짓 판별법 중에 우리 명제의 참거짓 판별법 중에 요거 꼭 기억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팁.
결론이 부정형일 때. 즉 뭐뭐이면 뭐뭐가 아니다. 뭐뭐이면 뭐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뒷부분, 결론 부분이 부정형의 형태로 있을 때는 우린 뭘 쓴다? 우린 뭘 쓴다? 저 귀류법을 쓴다. 귀류법을 쓴다. 쌤, 저 귀류법 뭔지 몰라요. 찾아봐. 지금 귀류법까지 설명할 수 없어. 알겠죠? 귀류법을 사용한다. 즉, 귀류법보다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을 찾는 증명법이다. 자, 두 번째. 가정과 결론이 모두 부정형일 때. 즉, 얘는 이제 어떤 모양? 그렇죠.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아니다. 자, 위에랑 비교돼야지. 위에는 뭐뭐이면 뭐뭐가 아니다. 예, 결론이 부정형일 때고, 얘는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존재하지 않으면 뭐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이면 부정.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올 때는 뭘 쓴다? 그렇지. 요때 대우를 활용한다. 자, 명제의 참거짓 판별법 중에 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자, 극한에서만 쓰는 세 번째 팁 하나 줄게. 극한에서만 쓰는 팁은 뭐냐면, 극한 추론 기니디 문제를 풀 때는 뭔가가 수렴할 때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돼 있어. 다시요. 뭐라고? 수렴하는 조건들에 의해서 연산도 하고 증명도 하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야. 그죠? 뭔가 수렴값을 찾아내고 하는 게. 근데 문제의 조건에 발산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우리는 어렵단 말이야. 어디로 발산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발산이라는 정보가 나오면 빨리 우린 이걸 뭘로 바꿔놓고 풀 거냐면, 수렴하지 않는다로 바꿔놓고 문제를 푼다. 알겠죠? 발산한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뭘로 바꾼다? 수렴하지 않는다.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수렴하지 않는다로 바꿔놓고 주인공을 수렴으로 옮기는 겁니다. 알겠어? 네, 그래야 문제가 더 잘 풀리고 쉽게 풀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극한 추론 기니디를 풀기 위해서 내가 정리해야 되는 세 가지. 진동 발레를 개념으로 익힌다. 전체 수열과 부분 수열의 수렴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안다. 그리고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치환연산법을 이용한다. 요 세 가지와 팁 세 가지. 결론이 부정형이면 귀류법을 이용한다. 가정과 결론이 모두 부정형이면 대우를 사용한다. 발산에 대한 조건은 수렴하지 않는다의 조건으로 변경한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 내용이면 아주 어이없는 발레를 제외하고는 수능 문제까지 모조리 다 풀립니다. 알겠죠? 바로 적용을 해볼게. 기억부터 적용해보자. 자, 기억 보니까 수열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면 AN과 BN 중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보자마자 거짓. 왜요? 물어보지 마. 그냥 거짓. 우린 이걸 개념으로 알고 있어. 어떻게? 곱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 수열이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진동 발레를 통해서. 그래서 기억은 날리는 겁니다. 자, 꼭쌤이 시킨 대로 한다. 니은. AN이 수렴하고, 자, 니은을 해봐야 되겠다. 니은은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한대. AN이 수렴한대. 뭘로? 몰라.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자. 수렴하고, 그 다음에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 수렴한대. 자, 요건 우리 베타로 수렴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거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수렴합니까? 자,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 그죠? 자, 직관적으로 빨리 알아야 돼. 보면 AN은 수렴해. 너는 수렴하는구나. 근데 넌 아직 모르는구나. 그럼 이거 찢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찢을 수 없죠.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할 수 없어.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요거 빨리 뭐 해야 돼? 그렇지. 치환해줘야죠. 이렇게 떠올려주면 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AN-BN을 뭘로? 그렇지. CN으로 바꿔주고,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CN이 뭐라는 거? 베타로 수렴한다는 건 알고 있다. 그걸 이용해서 얘를 가자 이거야. 되겠어? 그럼 리미트 BN이라는 건 결국 뭐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얘를 치환했기 때문에
리미트 bn은 얘 넘기고 얘 넘겨주면 되잖아. 다시 이 마이너스 bn 넘어가면 bn 되는 거고 cn이 넘어오면 뭐가 돼? an 마이너스 cn이 되는 거죠. 얘가 수렴하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리미트 an은 우리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알파. 리미트 cn도 수렴하는 거 알고 있지? 뭘로? 베타. 그러니까 이 값은 뭘로 수렴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뭘 이용했다고? 치환 연산법을 이용했다. 자,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디귿 보자. 자, 디귿 보니까 an의 제곱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거짓! 보자마자 거짓. 우린 개념으로 정리했다. 그죠? 아웃. 자, 그 다음 리을. 두 수열 an과 bn 중 하나가 발산하면 수열 an 곱하기 bn은 발산한다. 발산한다의 조건은 뭘로 바꾼다? 수렴하지 않는다. 자, 써볼게요. 지금 이 리을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an과 bn 중 하나가 뭐 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수렴하지 않으면 수열 an 곱하기 bn은 발산한다. 즉 수렴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푸는 거다. 이해가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꿔놓고 보니까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부정꼴 뭘 이용한다? 대우를 이용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아니다. 빨리 대우 써. 빨리 대우 쓰세요. 이거 대우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러봐. an 곱하기 bn이 뭐 하면? 그렇죠. 수렴을 하면으로 바뀌는 거지. 수렴을 하면. 자, an과 bn 중 하나가의 부정은 뭐야? 모두죠. 자, 모두 뭐 한다? 수렴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우리 개념으로 알고 있죠. 곱한 게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의 수열이 수렴한다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되겠어? 쌤이 꼭 알려주는 대로 해야 돼. 알려주는 대로 해야 문제가 쉽다. 미음 보자, 미음. 자, 미음 보니까 뭐라 그랬냐? 얘는 bn과 bn분의 an이 모두 수렴하면, 자, 얘도 또 써봐야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이 지금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bn을 또 알파라고 놓게.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bn분의 an. bn분의 an이 수렴한데 얘는 우리가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냐? an이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봤네. 오, 그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bn은 우리가 뭐 하는 거 알고 있어? bn 너 수렴하는구나. 근데 an은 몰라. 성질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성질 이용할 수 없어요. 성질 이용할 수 없어. 성질 이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그렇지. 또 치환하는 거야. 치환 가자. 자, 치환 가자. 뭘 치환한다고? bn분의 an을 뭘로? cn으로 치환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나는 뭘 할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cn은 뭐다? 베타라는 건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요 치환 연산법에 의해서 얘 가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뭔 거야? an은 bn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이거랑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곱하기 cn으로 써도 돼, 안 돼? 되죠. an이 그거니까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바로 bn이 뭐고? 알파. 리미트 cn이 뭐야? 베타이므로 얘는 뭘로 수렴한다? 그렇지.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음은 맞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까 치환에서 얻어진 결과 니은, 미음이 지금 계속 동그라미가 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비읍 가자, 비읍. 자, 비읍을 보니까 리미트 an의 제곱이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이 an의 제곱이 알파의 제곱으로 수렴한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자, 이 an은 알파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당연히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걸 제곱했더니 알파 제곱이 됐어. 수렴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an은
알파가 되든지 마이너스 알파가 되든지 해야지. 그래야 제곱하면 얘도 알파 제곱, 얘도 알파 제곱이 될 테니까. 맞죠? 맞기는 뭐가 맞아? 맞기는 뭐가 맞아? 안 돼. 틀렸어. 왜 틀렸어? 쌤이 지금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주겠지만 적어도 우리 같이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게 왜 틀렸는지도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제곱한 게, 어떤 수열을 제곱한 게 수렴했어. 어떤 값으로 수렴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수렴을 했어. 일단 수렴을 했어. 제곱한 게 수렴을 하면 그 녀석이 수렴해 무조건?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그걸 개념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얘는 그냥 무조건. 아, 쌤, 그래도 궁금해요. 이거 왜 틀렸는지 알려줘요. 알려줄게. 잘 봐. 여기에 이 AN이라는 수열이 알파 이렇게 가면 얘를 제곱하면 알파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가도 이 녀석을 제곱하면 알파 제곱이 되는 거 맞아. 그러나 하나가 더 있죠. 뭐 더 있어?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꼭 이렇게 규칙이 아니더라도 얘네들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가 뒤섞여 있는 수열일지라도 제곱하면 무조건 알파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AN 자체가 수렴을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죠.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의 값만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어떤 규칙을 이뤄서 딱 수렴을 할 필요는 없잖아. 뭐 때문이다? 전부 다? 이 진동발레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기에는 여러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개념으로 그냥 딱 받아들이라는 거야. 뭐를? 합, 곱, 절대값, 제곱 이 녀석이 수렴한다고 해서 그 각각의 수열이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를 개념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해가? 이렇게. 자, 아까 우리 별표 쳤다시피 이 극한추론 기니디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려. 알겠어?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이. 우리만의 원칙은 3 플러스 3. 알겠죠? 개념 3개와 팁 3개.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요거 가지고 반복적으로 좀 연습해 보시고 유형 통달에 있는 문제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될 겁니다. 이해 가죠? 오케이. 자, 정리하고요. 우리 또 다음 개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